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시장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래도 단기 바닥에서 상당 부분 반등을 해줘서 한시름 숨통을 돌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로써 일단은 MSCI 리밸런싱 마감을 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제 외인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대략 14일간 14일간 매도를 이어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종가 기준 8천억 가량의 이제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이 지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최근에 외인의 수급이 좋지 않은데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어찌됐든 시장이 특히 이제 오늘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충분히 예상이 됐던 시장이었고요. 내일부터는 사실 여러 가지 변곡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의 제목과 함께 어제 제목은 시장의 변곡은 수요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이다. 그 말은 이제 오늘 지수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일단 이제 지수 체크를 하겠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미중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1단계 합의가 긍정적으로 나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긍정적인 표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12월 15일 전에 아무래도 실무 담당자들의 미팅과 함께 타결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 사전에 나와서 언제 만나기로 했다라든지 그런 일정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줘야만이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지금 1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에 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지만 수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각의 이평에 대한 기준에서 이런 이평을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아주 중요한 변곡의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특히 코스피에서 짓눌렀던 외인의 매도는 오늘로써 일단 이유가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이유를 시장에서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오늘까지 좋아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갈게요. 전일 미 증시는 나스닥이 1% 이상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섹터가 이제 이 섹터 쪽으로 보면 반도체 장비 섹터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이 상승 요인은 전에 이제 중국이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그동안 미국이 원했던 이제 그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를 떠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양보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는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상의 재료가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 미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피보전, 그리고 전일 시간 외에서 올랐던 HLB 계열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MSCI 지수 리밸런싱을 앞둔 외인의 매도세로 좀 약세 마감을 한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전일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의 한국 경기 민감 섹터, 즉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 IT 섹터의 강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초에 이제 5G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뭐 5G 광역만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와 함께 KMW의 증권사 호평 등이 있으면서 좀 약 반등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스펙타클한 흐름을 좀 보였던 증시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비보존 관련한 임상, 이상, 입이상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쪽 섹터를 좀 아사를 시켜버렸어요. 아사를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고, SK바이오팜 호재로 또 반대로 이쪽 관련 섹터는 오늘까지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의 중심이 되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섹터와 종목은 굉장히 잘 가는데, 그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종목은 또 안 가고, 또 그동안 소외받았던 바닥권의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완전 바닥권에서 뻘뻘 기고 있는 종목들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또 수혜받기 딱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까지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일부 종목에 대한 차익과 현금 확보는 오늘 중으로 일부 했으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시장이 뭐 미증시가 크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안 좋겠지만, 약간의 반등이 내일까지 있다면 내일부로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목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새만금위원회가 이제 세종시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표 관련주들 여전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제약하고 한국패키지 정도죠. 한국제약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창 막판에 찌라시 급등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 있고, 또 시간외 좀 급등한 게 한스바이오메드가 중국 뭐 골관 뭐 뼈 이식이었던가? 제가 이거를 이따가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이따 한번 봐보고, 자 그럼 수급 체크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장 막판에 이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 막판까지 1,500억대 있다가 6천억을 시장에 쏟아부었고, 이 자금을 기관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금투에서 5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흐름 리밸런싱이 일단락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락이 났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은 오늘 완전 스펙타클 했어요. 완전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말을 해주는데, 장초 이 프로그램 여기죠. 이 프로그램이 이 상태에서는 HLB, 텔콘 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의 상승세로 인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매도세 두두두둑 떨어질 때 반대급부로 올라간 게 KMW나 5G 통신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싹 몰렸습니다. 외인 쪽에서 원래 이게 양봉이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얘네 빠지고 할 때 올라갔던 게 IT 하드웨어입니다. 기관하고 외인에서 들어온 게 IT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이 수급은 이쪽으로 전부 몰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이쪽으로 다 몰려서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수의 흐름이 안 좋아졌죠. 중국 증시를 일부 따라가다가 오후장 중국 증시가 밀리는 거 확인하고 국내 증시도 순차적으로 밀렸죠. 이때 나스닥도 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자체적인 펀더멘털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오늘도 여지없이 했었던 하루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수를 한번 보죠. 지수를. 코스닥 지수는 일단 돗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돗지를.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렸으면 시가를 훼손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가를 지켜주는 강세장 흐름이 이어졌고요. 내일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약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뭐 많이 간다라고 하면 660포인트 21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바로 하락을 할지, 11선에서 약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할지, 약간 이제 내일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미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항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항상 빠지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꼭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 상승 추세 때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깔끔한 모습이죠. 뭐 이런 부분을 봐볼까요? 돌파하고 며칠 버텨야 되고, 돌파하고 며칠간 버티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미국 증시 뭐 한 4년간 증시를 보면 연말 박살나고요. 얘는 12월 달에 올라가다가 박살나고요. 완전 상승장 구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8년도 여기서 박살나고요. 2018년도 11월 달에 반등 이후에 박살나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폭등할까요? 박살날까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다시 주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MSCI 지수는 오늘 어젯밤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늘 지수가 좋을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반대로 많이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럼 종목을 좀 보죠. 티움바이오 오늘까지 양봉 3개를 뻗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두산 피어셀을 보시고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양봉 3개 뽑고 떨어지면 이러한 구간이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겠다.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들 나중에 이런 구간을 노려보세요.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과 추세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티움바이오는 이제 상장 이후에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 이 현상 이후에 지금 눌렸는데 사실 이게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우려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 하면 이런 구간에서의 흐름 정도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존 상승해야 될 구간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A급 종목이 눌린다 하면 이런 구간은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눌림 목매면은. 그리고 전일 이제 좀 강조했던 에이프로젠 KIC는 매매를 잘 했고 내일까지 매매를 해 보세요. 오늘 조금 아쉬웠어요.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종가에 이제 강하게 밀려버린 점이 좀 아쉬웠고, 내일 아마 시가부터 또 공략을 해 보시면 내일 이 자리 정복하는 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내일 다시 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가부터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때부터 기준이 나왔던 이게 이제 첫 자리라고 보면 돼요. 이 종목의 이 매매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서 매도, 이때
들어가서 매도, 그 다음에 이때 들어가서 매도, 그 다음에 물량 그대로 들고 있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종가의 매수.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매도, 그 다음에 매도,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 10% 정도 들고 있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한 거에 일부분 매도, 그 다음에 보고 있어요. 나머지 물량 들고. 그래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4,0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을 하루 더 보시고요. 적어도 3,500원 이상은 가줄 걸로 보여줘요. 적어도 최하. 그래서 지금 시장의 대장급 종목들은 꼭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HLB는 오늘 시초가부터 뭐 따라 붙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는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좋았죠. 시가 대비 한 7% 정도 굉장히 빠른 흐름이 좀 있었어요. 일분봉으로 보면 HLB는 굉장히 좀 빠른 흐름이 있었는데 이 호재를 띄워놓고 역배열에서 올라갔다 맞는 확률이 높습니다. 맞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음봉 이따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모습이 더 이상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평선 쌍바닥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 쌍바닥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내일 뭐 약반등 이후에 또 눌리겠죠. 이런 섹터는 쉽게 안 죽을 거예요. 쉽게 안 죽을 거다. 시간 외에 또 움직이네요. 내일 시간 외에 또 강세를 보이네요. 종목이 갑자기. HLB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며칠 안으로 또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서 HLB 쪽은 위에 물리신 분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대바이오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도 수급이 양호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양호했고, 그나마 이 종목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21선 살아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시간 외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네요. 왜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네. 일단 이 구간 어제는 매수를 해보고 오늘은 매매를 못했어요.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매매를 못하고 이 구간 9,150원 라인을 이제 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저리에 뭐 21선을 닫고 가는 흐름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외에는 모르겠네요. 이유가 뭔지, 왜 빠졌는지. 그 다음 텔콘, KPM테크. 오늘 에스텍 파마가 장중 한때 시가 뜨고 25%까지 상승하는 모습. 근데 전부 다 종목들이 이 첫 구간은 한번 노려볼 만은 했죠. 뭐 이 구간은 한번 노려볼 만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가 깨지면서 전부 다 밀려버렸어요. 즉 여기에서 바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종목들이 전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네요.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많았고 이 물량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줘서 이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횡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횡보가.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얘를 시가부터 보기는 조금 애매했고요. 시가에서 봤다면 손실은 안 났을 구간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바로 돌파하고 가야 되는데 모멘텀이 안 나왔죠. 뭔가 재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가 첫 번째 바닥, 그럼 이 자리가 두 번째 바닥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게 나와준다면 이거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올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강한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힘스 좋네요. 힘스는 그냥 지속 보유하시고 가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 OLED 탑픽으로 보고, 오늘 반도체 테스가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는 테스, 그 다음에 뭐 LB 세미콘 오늘 수급 굉장히 강했고요. SFA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쪽 섹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내일 정도 또 관심 갖는 게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종목을 좀 들고 있으니까 내일 5일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는데, 이때 생긴 갭이 하나 있습니다. 9,000원. 이 갭을 내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기를 사실은 갭을 띄고 올라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의 빨이 좀 필요한데 시간에는 아직 수급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약 음봉 주고 그냥 끌고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되고,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 너무 좋아서 신규 상장 종목들 수급 들어온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콜에는 매물이 많은지 오늘 올랐다가 또 밀리는데, 뭐 이 근처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처가. 그 다음에 아가방 보령은 일단은 패스하고요. 인선 ENT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추세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중장기 종목으로 한번 놓고 이제 수급 추세 매매를 해 보셔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면은 이 폐기물 섹터 쪽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실적이 이제 뭐 9월달까지는 드라마틱하게 또 올랐는데, 이 상승률이 살짝 둔화는 되나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 그 밖에 모든 게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박스를 어느 순간에 돌파하면 추세 상승으로 천천히 위기까지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옴니 시스템 아까 시간에 한 2% 정도 첫 타임에 오르더니 시간에 다 밀렸네요. 일단 내일까지 한번 봐볼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런 구간 하단 구간을 봤으면 첫 타임 매매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안 걸려서 내일 한번 이 아래 구간까지 한번 열어놓고 한번 봐보려고 하고, 미스터 블루는 오늘 매매를 했어요. 미스터 블루는 한 2.5% 정도 수익을 내고 그냥 얇게 매매를 했는데,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라이브 방에서도 이거를 언급드리고 했는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켜주는 흐름, 그럼 거래량이 죽어야만 되고 버텨줬기 때문에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이때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찍고, 여기서 매도가 나간 것 같네요. 한 번만 봤어요. 한 번만. 근데 이제 흐름이 종가까지는 유의미하게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장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지켜주다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당연히 오늘의 저가 아니면 이 고가를 넘기는 거 8,600원을 넘길 때 돌파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간을 돌파시켜주는 돌파 매매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단기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위니푸드는 말 그대로 어제 시간 외에 4% 올렸다가 또 이거 양아치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 시간 외에 뜨면 팔아야 될 종목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 삭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좋았어요.
신규 상장주들이 엠바이오니아 강하게 장중에 올라왔고, 뭐 한국 바이오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테마, 항상 좋은 제테마도 내일까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올리패스가 일단은 여기 중요 2평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내일 살짝 눌렀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수급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DR텍, 그리고 DR텍은 오늘 수급이 좀 좋았던 수급주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소형주 시가총액 900억짜리에 1000억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많아요. 바닥권에서 뭔가 이제 재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전 고점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늘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구간을 정해 놓고 뭐 손절선 잡고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을 정해 놓고 좀 밀리면 잡아보고 손절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얘도 자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찌라시 내용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기기에 대한 8개 제품의 승인이 낮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장중에 따로 부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노엔텍은 사실 나노엔텍도 SK 바이오와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뭐 후발주자 정도로 한번 보는 건데, 이 돌파를 시켜놓고 여기 눌려있길래 한번 관심 종목 넣었습니다. 내일 이거를 꺾고 N자 파동으로 이제 후발주가 될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관심 종목 넣었고요. N파동으로 돌파하는지 내일 체크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SK와 연관이 돼 있어요, 같이.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 맞다. 네, 마감하기 전에 뭐 소개 하나 시켜드리죠. 제가 이제 이 투자를 해서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마케팅 용도로 이 와디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10월 정도 해서 목표는 한 2000%, 3000% 뭐 펀딩을 달성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뭐 제품을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할게요. 이게 이제 그 탈취제인데, 그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원료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이 원료의 농도가 굉장히 좀 진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펀딩 과정으로 판매하는 거는 단가를 되게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항바이러스, 항균은 웬만하면 됐는데, 항바이러스 효능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기능이 좀 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균은 사실 굉장히 또 보편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향균 기능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 탈취제 쓰고 세탁 50회 이상 사용했을 때도 이러한 작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사용하시다 보면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랑 친한 이 마케팅 대표 형이 같이 해서 공동 투자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게시판 그 내용의 아래 하단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